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공사 이틀 남았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성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아무래도 좀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틀 남았으니까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사무에서부터 차량 검수, 차량 운영, 전기, 기계, 신호통신, 전자, 토목, 건축, 야, 전자 3명, 건축 4명. 이거는 그냥 뭐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간 좀 준비해 주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자기소개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경험과 경력 기술서, 입사 지원서의 기술안, 경험사항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거기에는 낱개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거는 제가 다른 그 항목에 공기업들은 워낙에 이 경험 경력 기술서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걸 갖고 왔었습니다. 글자 수가 근데 500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56자인데 요 내용을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 한 200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거 한 3개 정도 조금 더 줄여서 아니면은 뭐 2개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내용 있죠. 그 이력서에 작성하셨던 내용을 좀 조금 풀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만약에 한다면 저는 뭐 한국직업방송 취업 전문 패널 출연을 했다. 그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쓰셨을 거잖아요. 그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에서 취업 전문 패널로 참여해서 상황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했냐? 나는 생방송과 녹화방송 등 다양한 방송 환경을 접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다가 지원서에다 작성해 주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언제,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아마 이걸 보고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으니까 또 면접에서도 쓰일 테니까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준비했던 내용은 위와 같은 식으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역량,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에 이런 경험들을 내가 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무엇을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줄 거니까 이 부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로 갈게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이 지원 분야에 지원한 이유를 귀하가 가진 특기나 능력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라면서 500자. 이게 뭡니까 이게? 간단하게 작성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직무에 관련된 걸 써줘야 되는데 지원한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저는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 즉 내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직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이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떤 걸 준비했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무 역량을 작성해 주시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특기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직무 역량 중에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구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몇 가지를 뭐 준비하였습니다. 보유하였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뭐 지원 분야의 뭐 직무 지원 동기를 끄집어내기에는 너무 항목도 없고 그게 그렇게 굳이 궁금해할 것 같진 않아요.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주시고 한 칸 띄워주시고 뭐 지식적인 부분은 못 쌓았다. 뭐 경험적인 부분은 못 쌓았다. 라고 해서 뭐 이공계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사무직 같은 인문상경 같은 경우 지식 없으면 뭐 경험 이렇게 태도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이 태잖아요. 근데 태도란 부분은 다른 항목에 쓸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 이게 자기소개서 2번이죠. 우리 공사의 비전은 시민 행복을 여는 스마트 도시철도, 뭐 글로벌 인류 해피 DTRO, 뭐 디트로예요 이게? 이게 뭐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뭐 영어 약자인가 봐요.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에 입사한다면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역시 500자죠. 입사 후 포부죠.
입사후 포부인데 요거는 저는 첫 번째 지원 직무를 통해 어떤 면에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회사가 이 공단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도움을 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고 좀 교과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요게 이제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키워드를 좀 뽑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것은 시민 행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무직 이런 분들이 시민 행복하기 위해서, 즉 고객들한테 즐거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딱 잡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라는 부분. 이건 뭐 기술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인류는 뭐 둘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거예요. 사무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것 중 요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너무 좀 브로드하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 특히나 어차피 비전이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나는 어떤 거 하나를 좀 선택해서 그걸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정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내가 이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규정 지을 것이고 그걸 내가 지원한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뻔한 내용과 제한 내용이 있는데요. 뻔한 내용이란 건 뭐냐면 어차피 포부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써야 되니까 나는 시민 행복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뭐 시민이 우리 고객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분석할 것이고 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을 받겠다라든지 뭐 어떤 지식을 쌓겠다 이렇게 나가자는 거죠. 뭐 스마트나 글로벌 인류 이런 거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뻔한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쌓겠다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5월입니다. 이게 5월 조건인데 내가 이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특히 뭐 코레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철도 쪽에 있어서 내가 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다양한 사례도 접하셨고 내가 무엇인가 좀 갖고 오고 싶은 내용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는 제안 내용. 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서포터즈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기술직 분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바탕으로 뭐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로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당연히 밑에 게 좋은데 시간상으로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뻔한 거라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재상이죠.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에서 태도 부분은 제외하라고 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신뢰, 공감, 스마트. 자꾸 요 스마트란 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귀하의 어떤 점이 우리 공사의 인재상과 맞다고 생각하는지, 즉 당신이 요 중에 하나인 뭐 세 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전 뭐 한 가지만 하세요. 500자니까.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즉 인재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해당 직무에 대한 필요한 자질을 갖고 오십시오. 즉 신뢰와 공감과 스마트를 있는 그대로 갖고 오지 마시고 나는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신뢰를 주기 위해 신뢰를 받기 위해 항상 뭐 친절하게 대했다, 배려했다 등등.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목적인 거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특히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내가 직무를 위해 준비했던 거. 예를 들어 그 스마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도전의식이라고 봐.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 끊임없이 굶주려서 노력하는 거. 나는 어떤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고 공부했고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구조는 나는 어디에 어울린다 라고 하나를 정하시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이유 제시가 요거죠. 재정의, 의미 재정의. 의미, 제자가 틀렸네요. 재정의. 의미를 제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재정에 내려주시고 전반적으로 난 그걸 하기 위해서 쭉 뭐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하시든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하나 쓰시든지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2개 정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 하나 쓰실 분들은 요거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태도적인 부분을 남겨두라고 한 겁니다. 다음 5번. 요거는 이제 쉬워지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해서 좋은 결과, 즉 팀플레이는 무조건 물어보죠. 그래서 그겁니다. 갈등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례 중에 팀워크의 경험 소재를 찾는 게 필요할 거고요. 갈등 조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리더의 역할로서 갈등 조절 안 하셔도 돼요. 뭐 리더만 갈등 조절을 하는 법은 없죠. 리더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리더가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리더를 하면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책임져야만 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는 게 리더면 인식이 빠르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 설정을 좀 해주세요. 워낙에 많은 사례가 있었고 하니까 이건 좀 봐주시면 되고, 구조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에서는 해당 경험을 통해 내가, 즉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뭐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뭐 아니면 뭐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진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등등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주제 있죠. 그거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그럼 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내가 왜 조정하고자 했는지, 저는 이게 나타나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어떤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시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리더면 뭐 이런 얘기를 굳이 구구절절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조정했는지 이게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한 2문장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500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 뭐 좋았다. 그래서 결과 그 배운 점은 제율 1로 올려졌으니까 가장 많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팀워크 소재,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셔서 500자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도시철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그리고 요건 힌트를 줬죠. 우리 비전이 스마트 도시철도입니다. 스마트 도시철도.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할 때 스마트 도시철도라고 먼저 검색해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검색이 아닌, 일단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쭉 합쳐서 내가 스마트 도시철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서비스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죠.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검색해서 믹싱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뭐 분명히 다른 데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에서 고르는 것도 추천한다. 이 도시철도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찌됐건 교통수단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모빌리티라고 하죠. 지금 모빌리티 대변혁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요걸 한번 씌워보시죠. 그래서 폴리티컬,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도시철도 분야 이슈, 뭐 특히 뭐 남북 관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의 물류 이동 수단,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거에 있어서의 이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테크니컬적인 거 있죠. 기술적인 거랑 도시철도 분야랑 어떤 이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나 AI, 그다음 무인 자동차만 나올 게 아니라 무인 기차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것들과 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플러스 시켜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구조는 전형적인 프랩이죠. 근데 이 P는 어차피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되니까 요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PRE.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포인트, 주장을 먼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라기보다는 결론은 뭐예요? 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그냥 제시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다? 나는 도시철도는 진짜 빨리 무인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빨리 뭐 무인화했을 때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시든지 했을 때 요 구조, 프랩 구조로 주제, 그 다음에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숫자가 담긴 데이터들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막상 작성하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간에 시간이 이틀 정도가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1번. 1번은 제일 좀 심혈을 기울여 써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그 가이드도 좀 참고하셔서 잘 작성해 주셔서 여러분들 꼭 이 취업난에, 그리고 저도 대구 도시철도는 제가 대구 내려갈 때마다 꼭 탑니다. 동대구역에서 타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해서 목도 많이 잠겼고 많이 피곤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책임감을 갖고 잘 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